각 중학교의 좀 특징 같은 것도 조금씩 언급을 할 거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162쪽 볼까요? 162쪽에 14번, 18번 이렇게 두 문제 볼 겁니다. 14번과 18번. 자, 먼저 1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식이 나와 있어요. 2분의 x-1 3은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 즉 x값이 무엇이든 언제나 성립하는, 항상 참여되는 식이 항등식이었고 그 항등식이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식이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돼요. 여기 양변이 똑같은 식이어야 항등식이 되지.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어떤 걸 넣어도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좌변하고 우변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x의 개수가 확실히 보이고 상수항이 확실히 보이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저 분모 2가 잘 안 보이면은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분모 2를 따로따로 써서. 원래는 분모가 2인 똑같은 어떤 두 줄을 하나로 2분의 1로 나타내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쓰면 2분의 x, 즉 2분의 1x 빼기 그냥 1이 아니라 분모가 2였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에 더 계산할 부분이 있을까? 동류항 있어요? 없어요? 여기 상수항 계산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한 번 더 할게요. 2분의 1x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일단 보호는 마이너스고 더해줘야 됩니다. 2분의 1하고 3을 더하면요. 맞아요. 2분의 7는 ax 더하기 b인데 일단 이건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걸 좀 지양하고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보면요. x의 개수가 a인데 좌변에 있는 x의 개수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a는 2분의 1과 같다. a 값은 2분의 1. 그리고 우변의 상수항은 b인데 좌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b하고 같아야겠지. 즉 b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과 b 값이 나왔어요. a 값, b 값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a이다. 여기 있는 a는 위에서 만든 a 있죠. 여기 있는 2분의 1. 그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2분의 1을 어떤 식에 대입을 해줘야 해? 그 다음에 있는 3x-8는 cx-2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맞아요. 해가 x는 2분의 1인 거예요. x는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하고 3을 곱합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8는 2분의 1하고 c를 곱하죠. 수가 앞에 문자가 뒤에 2분의 1c 마이너스 2.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어주냐면 방정식은 문자가 있는 건 좌변으로, 문자가 없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자가 있는 2분의 1c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c 이렇게 되고 문자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문자 없는 거를 다 싹 다 이제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기존의 우변에 마이너스 2가 있었고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계산해서 넘어와도 되고 그냥 넘겨서 계산해도 돼요. 부호 바꿔주고 이항할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럼 우변 좀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8인데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정수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유리수를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6이고 그럼 플러스 6에다가 2분의 3을 빼는 거야. 6 빼기 2분의 3이에요. 6은 2분의 12와 같아요.
2분의 12 빼기 2분의 3 어떻게 될까요? 2분의 9.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c는 2분의 9. 양변에 뭘 곱하면은 c가 나와요? 이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 나눠줘도 되는데 분수니까 역수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요.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러면 c는 얼마인가요? c는 일단 부호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치? 여기는 이 약분 되면 마이너스 9,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A, B, C 지금 다 찾은 상태예요. A, B, C 찾았어요.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요, A분의 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A분의 BC. 대입을 해야 되는데 A가 분수여서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가는 형태면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형태는 계산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우리는. 그래서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를 좀 살릴 겁니다. 먼저 BC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B 곱하기 C고요. 그 다음 분의 A가 있어요. 밑에 A가 있어요. 나누기로 바꾸면 돼, 분수에 있는 것은. 그리고 분모를 나누는 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곱하기 C를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9 나누기 2분의 1입니다.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로 바꿔도 되죠. 그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9 곱셈으로 바꿔서 곱하기 2 역수로 바꿔서.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혹시 이거 얼마 나왔어요? 다 약분하고 부호까지 설정해서 뭐 나왔어요? 일단 얘들아, 음수 2개, 양수 하나면 결과는 양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 2랑 뒤에 곱해져 있는 2랑 약분을 해주면 7 곱하기 9만 남아요. 그래서 63이라고 해서 63이 바로 이 주어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의 값이 됩니다. 항등식이라는 거 이용해서 먼저 A, B를 구해줬고, 그 다음에 그 A, B 중에 A가 다음에 나온 방정식에 해라고 해서 대입을 해주는 건데, 계산 실수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산이 꽤 길었죠, 나름. 그래서 계산 실수 나지 않게 줄 맞춰가면서 좀 천천히 적어보세요, 계산할 때. 다음 18번 볼까요? 18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방정식의 해가 좀 특수합니다.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 식은 이제 방정식이 아니야. 뭐가 될까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 방정식이 참이된다는 거여서 방정식을 가장한 항등식이에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었죠, 원래.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항등식이 아니라 이거 잘 해줘야 돼요. 구분해줘야 돼요. x에 대한 항등식.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 하면 뭐라고 했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이 항등식 어때야 되냐면 양변 같다 를 또 이용하는 문제죠. 그럼 양변이 또 같아야 되니까 이제 좌변하고 우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기준 문자는 x예요. 그러면 x가 있는 항을 먼저 써주고 x가 없는 항을 뒤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분배하면서 괄호 풀었어요. 그 다음에 b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변이 같다는 거는 이 x를 기준으로 해서 x의 개수랑 상수항이 똑같다는 뜻. x의 개수가 그러면 같아야 돼요. 이 2x의 좌변에 있는 2와 우변에 있는 b가 같아야 돼요. b 구했죠, 그러면. b 얼마예요? b는 2.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야 돼요? 상수항이 같아야 되지. 여기서 조심하세요. 기준 문자가 x였으니까 이 a가 들어간 2x도 2a도 상수항입니다. 이게 싹 다 상수항이에요. 이 상수항이
플러스 5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2a-3이 플러스 5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a를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얼마가 돼야 될까? 4. 그치. 그러면 a 값은 4가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었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언급이 된다면 이제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것이다. 그럼 a 더하기 b니까 얼마 나오나요? 그치. a 더하기 b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여기 심력 따지기 좀 어려운 거 더 없었어요? 원래 어려워야 되는데? 혹시 그 부록 있죠? 부록에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괜찮아요? 부록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질문을 뭔가 부끄러 예를 들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기 부끄러 그러면은 그 밴드에 숙제 올리면서 거기 댓글 달 수 있는 거 있죠? 거기다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숙제 올릴 때. 어차피 우리 비밀 댓글이라서 비밀 댓글은 화장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방정식의 활용 좀 볼게요. 방정식의 활용은 개념 노트를 크게 많이 쓸 건 아니고 적당히 그 포인트만 이런 유형은 이런 것이 포인트다 이런 것들만 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활용 1이라고 했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그거 한번 볼게요. 일단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푸는 순서부터 좀 정해볼게요. 순서. 활용을 풀 때 저 순서를 지켜서 풀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쓸 때 단위를 꼭 적어줘야 합니다. 단위가 등장해요. 내용에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요.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있어야 돼. X값. 궁금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수가 뭘 미지수로 둘지 그 미지수를 먼저 정해줍니다. 어떤 것을 미지수로 둘지 정해줍니다. 보통은 구하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구하려는 것. 문제에서 예를 들어 뭐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그 사과의 개수를 x라고 놓는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1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세워요. 문제를 읽고 그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워요. 그 다음에 세운 1차 방정식 있죠? 그 1차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푼다는 것은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3단계에서 많이 끝내긴 해요. 왜냐면 네 번째 단계까지는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4번째 단계까지 특히나 시험에서는 꼭 4번째 단계까지 해주셔야 돼요.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미지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4번째 단계.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이 미지수가 맞는지, 구한 해가 맞는지 확인하기. 사실 확인하기까지 정말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조금 이 확인하는 것까지 해줘야 정확한 해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가끔 잘못 푼 다음에 이제 그걸 답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의 나이인데, 사람의 나이는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분수로 나왔어.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해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게 몇 개월 더 살았으면, 근데 보통은 이제 나이 하면은 보통 자연수로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해가 잘못 나왔다 싶으면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됐나 잘못됐나. 그래서 일단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뭐가 있는지 좀 볼 거예요.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그건 순서였고, 그 다음은 유형이에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 또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놓죠.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x라고 놓고 얘에서 1 큰 수 또는 1 작은 수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있다. 자연수 아니고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 차이 나잖아, 정수들은. 그래서 하나를 x라고 두면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1 또는 큰 것을 x로 두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세 자연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구하라는 게 가장 작은 수면 보통은 가장 작은 수를 x로 놓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세 자연수를 놓는데, 문제에서 세 자연수의 합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수를 x로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합에 관련돼서 문제를 나왔어. 세 자연수의 합이 무엇일때? 라고 나왔으면 가운데 수를 x라고 놓고 그거보다 작은 수를 x-1, 그것보다 큰 수를 x 플러스 1로 놓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세 수의 합을 구해보면 세 수를 더하면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0이 되죠.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3x가 나와. 예를 들어 문제를 내볼게. 이 세 자연수의 합이 54일 때 이 세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자연수의 합이 지금 3x가 되죠. 3x가 54가 되려면 x는 얼마입니까? 18. 그러면 이 세 자연수는 17, 18,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를 보통 x라고 많이 나요. 가운데 수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여기에 뭐 자릿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자릿수라는 거는 자릿수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자릿수는요. 10의 자리가 만약에 10의
10의 자리 숫자가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는 y라고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문자를 다르게 놓진 않아요. 무조건 한 문자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10의 자리 숫자 x, 1의 자리 숫자 y라고 나오고 문제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9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설정하면 1의 자리 숫자는 굳이 y라고 안 쓰고 두 수의 합이, 두 숫자의 합이 9라고 했으니까 9에서 10의 자리 숫자 x를 빼면 이게 바로 1의 자리 숫자겠죠. 이렇게 넣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떤 개념을 하나 적으려고 y라고 놓은 거고 이게 x를 이용한 표현으로 가능하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면 이 자연수, 두 자리 수, 자연수 이 자연수는 뭐라고 놔야 되냐면 예를 들게요. 25가 있어요. 근데 25는 이 2가 의미하는 게 20이고 5가 의미하는 게 5가 되지. 그러면 이 25는 20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25는 2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10과 1을 선생님이 굳이 쓴 이유는 이 10과 1이 바로 뭐냐면 자리값이라고 해요. 자리값. 이 자리값을 곱해서 표현을 해야 이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이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해서 보통 붙여 쓰죠.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x, y라고 쓰잖아? 이러면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가 붙어있는 거는 이 사이에 곱셈 기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x랑 y 이 숫자를 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리값이라는 걸 곱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x면 x에 10을 곱해주고 즉 10x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y면 y에 1을 곱해줘요. 즉 y 이것을 더한 것이 바로 이 두 자리 자연수가 돼요.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자릿수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도형은 공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문제는 여기 넘어가서 이 공식들 그냥 만나보면서 한번 할게요. 1문제가 있어요. 1. 이거 뒤에서 할 건데 1에 대한 문제. 1 문제가 나오면 1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어떤 일이야. 작업이야.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며칠이 걸린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일을 끝마치는데 뭐 걸리는 뭐 요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걸리는 며칠이 걸리느냐 또는 몇 시간이 걸리느냐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일은 일단 전체적으로 굵직한 내용이 이거예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도 씁니다. 그럼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놔요. 이런 거지. 뭐 A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안 써도 돼요. 끝내는데 3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전체 일의 양, 이 일을 끝내는데 1을 완성하는데 3일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 A가 하루에 며칠을 할 것 같아? 이렇게 3일 동안 이 1이라는 걸 완성해요. 그러면 하루에는 이 일의 양의 몇 분의 몇 만큼 하는 걸까? 그치? 그러면 이 A는 하루에 3분의 1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수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유형 되게 많죠? 이렇게 유형 많고 거속식은 또 남았어요. 과부족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과부족. 과부족은 뭐냐면 선생님이 사탕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탕을 2개씩 나눠주니까 10개가 남고 3개씩 나눠주니까 5개가 부족하다. 그때 이 학생 수는 또는 이 사탕의 수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남고 어떨 때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과부족이라고 해요. 과가 뭐냐면 초과하다는 뜻이에요. 부는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주냐면 담는 것이 있어요. 바구니라고 표현할 건데, 바구니. 이 바구니는 진짜로 그 바구니가 아니라 어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비유한 거예요. 담는 것을, 바구니를 X로 놓는다. 이렇게 놓고 식을 풀면 해결이 됩니다. 이 과부족 문제는 지금 나올 뿐더러, 지금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에서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등식을 푸는데 부등식이 연립돼 있어요. 두 개의 부등식을 같이 풀거나 부등식이 차수가 2차인 부등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 풀 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과부족이라는 것은 바구니를 X로 놓는다. 지금 감이 안 올 거야. 뭐가 바구니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문제 예를 들면서 해주면서 이 바구니가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줄 거예요. 6번까지만 쓰고 우리 유형별로 문제 해볼게요. 일단 오늘 배울 유형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 원가, 정가, 이익 유형이 있어요. 이건 무슨 유형이냐면, 안 써도 돼요. 여기다가 써줘야겠다. 원가가 뭐냐면요, 원래 가격이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도 중학생 애들 잘 몰라서 또는 제대로 안 배워서 원가 물어보면 원래 가격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가격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에요. 원재료 가격. 혹시 주변에 사업하는 혹은 장사하시는 분 계세요? 내 친구 아버지요. 친구 중에 일본 아버지 둔 친구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일식집을 해요. 아 진짜? 그 일식집이라고 쳐봅시다. 그 일식집을 하시는데 원재료 가격이라는 건데, 일식집을 하면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원재료 가격이에요. 근데 원재료 가격을 사와서 그 가격대로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익이 안 남아요. 그리고 장사라는 거는 사실 뭐 즐거워서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한테 잘 맞아서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을 내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들여와서 내가 노력해서 만든 그 음식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정가예요. 팔기 위해서 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원가랑 정가랑 같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익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정상. 그러면 이익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는데,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정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는 팔기 위해 정한 가격이 정가인데, 정가대로 팔면은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고, 문제에서 조금 치사하게 이제 정가대로 안 팔아요. 잘 안 팔려서 할인을 했다, 또는 더 비싸게 가격을 높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가가 달라지죠, 정가랑. 그 판매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정가가 그대로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할인을 하거나 가격을 높이면 판매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판매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사왔던 원재료 가격인 원가를 빼면 이게 바로 이익이 됩니다. 판매가 빼기 원가예요. 이익은. 요거 하나만 또 이제 해볼게요. 원가, 정가, 이익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안 쓰고 생각만 해봅시다. 10% 할인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정가에서 10%를 할인할 거거든? 그럼 10% 할인하면은 이 정가의 몇 %로 파는 걸까? 1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몇 %가 남아요? 90%가 남죠. 그러면 10%를 할인하면 정가의 90%가 바로 판매가가 되는 거죠. 또 해볼게요. 15% 가격을 인상시켰어요. 15%가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를 넘어가겠지? 100 몇 %일까? 115%니까 정가의 115%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선생님 또 써볼게. 정가를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 할인했다는 거는 정가의 90%로 판다는 건데 정가의 90%를 식으로 나타내면 A에다가 뭘 하면 될까요? 10%, 90%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모모의 얼마, 모모의 얼마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모모의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뭐 분수로 표현이 됐어. 또는 모모의 몇 점 몇 소수로 표현이 됐어. 모모의 몇 %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전부 다 모모의가 붙으면요. 그리고 그 뒤에 비율이 나오면 곱셈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곱셈. 그러면 A 곱하기 90%를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율은 분모, 기준량이 100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90으로 표현해서 10분의 9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정가의 115%는 식으로 나타내면 A에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될까요? 일단 약분을 안 한 채로 하면은 100분의 115를 곱하면 돼요. 100분의 115 약분 한번 해볼까요? 5로 약분을 해봅시다. 20분의 23A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이게 바로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 할인이나 몇 %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선생님 지금 책을 살짝 넘겨봤어요. 이게 X% 할인, X% 인상으로 나올 때 식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나 나오나 한번 책을 넘겨봤는데 일단 여기는 X%로 생긴 게 안 보여요. 이 X%로 생겼다 하면 이거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뒤에 여기도 적을게요. 구록도 X% 인상, X% 할인 인상.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아직은 퍼센트가 정확히 몇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면 X%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시를 일단 적어는 줄게요. 언젠간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자, 10% 할인이었더니 90이 됐죠. 이 90을 표현한 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1 빼기 100분의 10을 하면 바로 100분의 90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 할인했을 때 정가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예요. 정가에다가. 맞죠? 그럼 정가에다가 인상한 걸 곱하고 싶어. 15% 붙이고 싶어. 그러면 1에다가 15% 즉 100분의 15를 붙여주면 100분의 115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 할인과 15% 인상을 X로 바꾼다면 둘 다 X로 바꾼다면 정가에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X X%를 이렇게 나타내면 X% 할인한 가격이 나오고요. 정가에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하면은 X% 인상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여기 6번에다 좀 더 적어줄게요. 6번 여기에다 적어도 되고 뭐 옆에 넘겨서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선생님 여기 밑에 쓰면 잘 안 보일까봐 위에다 적어줄게요. 참고로 적을 거 X% 할인과 X% 인상에 대한 거. 먼저 X% 할인했다 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주면 지금은 정가라고 표현했지만 기존 가격에다가 기존 가격에 무언가를 곱해주는데 1에서 X%를 뺀 가격을 만들고 싶으니까
1 빼기 100분의 x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그 가격이 나와요. x% 할인한 가격. 그 다음에 x% 인상한 가격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기존 가격에다가 1 이제 더한 게 필요해요. x%를 더한 가격이 필요해서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나타내주면 x% 인상한 가격이 나옵니다. 이 책이 없어도 언젠간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는데 문제를 보면서 여기는 유형들 있어. 지금 6번 유형까지 했는데 요거를 좀 풀어보는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65쪽부터 지금 되게 뭐가 할 게 많습니다. 165쪽부터 168쪽까지 있죠. 여기에 대표 유형 싹 다 지우고 다 수정 탭 있나요? 필요한 사람 없어요?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질문이 많아도 충분히 당연한 거예요. 질문이 많을 파트예요. 이 부분은. 대표용 8번까지 일단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씩 지우면서 풀겠다 하면은 지우면서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지우고 풀겠다 하면 다 지우고 푸셔도 되고요. 일단 식을 세워보는 것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안 세워지는 거는 선생님이랑 어차피 다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혹시 적었으면은 여기 싹 다 지우고 선생님이 유형 좀 적고 있을게요. 문제를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먼저 해볼래요. 대표 유형 1, 2, 3, 4번.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그 다음 5에서 8번까지 해볼게요.
1번부터 4번 혹시 도전해봤나요? 1번부터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아니라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어요. 짝수들은 다 얼마나 차이나 나만 생각하면 돼요. 2, 4, 6, 8, 10 이런 것들이 짝수인데 이 짝수들은 모조리 얼마가 차이 나냐면 2씩 차이가 나요. 연속하는 짝수니까 당연히 계속 2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 또는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연속하는 세 홀수가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수를 우리가 x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합을 구할 때 그래야 x만 남는 어떤 간단한 식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 세 자연수, 세 짝수라고 표현할게요. 이 세 짝수에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수는 2 작겠지? 그래서 x보다 이만큼 작은 수니까 x-2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 나오는 수는 x보다 이만큼 크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연속하는 세 짝수가 나왔어요. 이것들의 합이 84라고 했으니까 다 더했을 때 8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미지수를 설정한 거고 두 번째 식을 세울 거예요.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는 84라고 해서 식을 세웠어요. 이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소거되니까 0이 되죠? 소거된다고 해요. 소거되니까 3x가 되고 3x는 8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면 x 값은 뭐가 돼요? 3으로 나눠보자. 28 그래서 28이 되고 그래서 x 값을 구했어요. 즉 이 세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세 자연수 구하라고 했나요? 문제에서는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그러면 가장 큰 수는 가운데 수가 28이니까 가장 큰 수는 2를 더한 30이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하기 과정이 필요해. 그 확인하기 과정을 통해서 30이 맞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뭐였을 거냐면 26, 28, 30 이렇게 됐을 거예요. 더했을 때 정말로 84가 나오나 봐볼까요? 26 더하기 28이 얼마냐면 54입니다. 54에 30을 더하면 84가 나오죠. 확인하는 과정까지 맞춰봤더니 세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는 바로 3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4라고 줬어요. 그러면 주지 않은 게 뭐냐면 1의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지수를 1의 자리 숫자로 놓을 거예요.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줄게요. 그럼 40 얼마인 수가 될 텐데 두 번째 식을 세울 겁니다.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식을 세우기 전에 한번 생각해볼게요. 처음 수라는 게 있고 바꾼 수라는 게 있어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원래는 10의 자리 숫자가 4고 1의 자리 숫자가 x죠. 이렇게 나타내서 처음 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자리값을 곱하라고 했어요. 10의 자리 숫자 4에는 10을 곱해서 40 1의 자리 숫자 x에는 1을 곱해서 x 그래서 40 더하기 x가 바로 처음 수인데 이거를 바꿔요.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바꾼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x에 10을 곱해서 자리값을 곱해서 10x가 되고요. 1의 자리 숫자 4에는 1을 곱하면 4니까 10x 더하기 4가 바로 바꾼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돼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바꾼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좌변에다 바꾼수를 먼저 적는 거예요. 10x 플러스 4 바꾼수는 뭐와 같냐면요. 처음수 40 더하기 x보다 18만큼 크대요. 바꾼수가 18만큼 커야 하니까 처음수에다가 18을 더했을 때 바꾼수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이게 1차 방정식을 세운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우리 방정식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요? x항은 좌변, 그치? 이항을 해서 풀어요. 그러면 10x가 있었고 우변에 있는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돼요. 우리 x 계산해 볼까 그러면? 10x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9x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상수항 다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상수항들 먼저 계산합시다. 40 더하기 18이 얼마예요? 58인데 플러스 4를 이항할 겁니다. 58에 4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네, 그럼 얼마가 되죠? 54. x값 얼마 나와요? 6. 이 6이 뭐였냐면 1의 자리 숫자였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확인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처음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확인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4고 1의 자리 숫자가 6이니까 46이 되고, 바꾼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서 64가 되는데, 생각해보자. 일단 64는 46에다가 18을 더한 것이 맞나요? 그치? 바꾼수는 처음수보다 18만큼 큰 것이 맞는 거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처음수 46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올해 어머니의 나이는 39세이고 서연이의 나이는 14살이다. 어머니의 나이가 서연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자, 어머니 나이랑 서연이 나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지수를 뭘로 둘 거냐면, 문제에서 보통은 구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뭘 구하라고 한 거니? 몇 년 후인지 구하라 했죠. 이렇게 되는 게 몇 년 후인지. 그래서 이제 x년 후라고 할게요. 몇 년 후를 x라고 놓는 거야. x년 후라고 해서 이렇게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줄 거고, 이제 식을 세워볼 거예요. 어머니의 나이가 현재 39살인데 여기에서 x년 후라고 하는 것은 39에다가 x를 더한 게 바로 어머니의 나이가 돼요. 이게 어머니의 나이가 돼요. x년 후의 어머니 나이가 돼요. 근데 엄마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서연이도 나이를 먹죠. 똑같이 x년 후가 오니까 x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면 14 더하기 x가 바로 서연이 나이가 되는데, 이 서연이 나이에 2배가 된대. 자, 그러면 이거 서연이 나이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서연이 나이인데, 서연이 나이에 2배라고 했으니까 서연이 나이에 2를 곱하면 어머니의 나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고요. 우리 그러면 방정식 한번 풀어서 x값 구해볼래요? 와, 시간이 되게 빠듯하다. 1차 방정식 활용하니까. 시험도 봐야 되는데 빠듯하군요. 선생님, 이거 7, 8번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주시고, 이항을 해서 x항 좌변, 상수항 우변 정리를 해주세요. 아, 오늘요 선생님이 이거 대표용 다 못해줄 것 같아. 시험 봐야 되는 김에 시험 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숙제도 왠지 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x값 나오나요? 해볼까? 이거 선생님 그냥 바로바로 넘겨서 그냥 계산할게요. x 있고 여기는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28이 있었고 3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9가 돼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값은 어떻게 돼요? 11. x값은 11이니까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어머니의 나이 39, 서연이의 나이 14인데 둘 다 1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11년 후 어머니는 39 더하기 11이므로 50이 됩니다. 어머니 50세. 그럼 서연이는 14에다가 11을 더하면 서연이는 25살이 됩니다. 어머니가 서연이 나이에 도배가 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11년 후다. 정답은 11년 후. 어머니가 되게 젊으시네. 아, 39세면 젊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서연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10년은 적으세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근데 결혼 늦게 하시잖아요, 네. 어머니들이. 그래서 좀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 많지 않으실까, 주변에? 예, 적죠. 39세이신 분 봤어요? 어머니 주변에? 봤어요? 다 더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은 봤어. 그쵸? 왜냐면 다들 이제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막 이제 그 커리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좀 늦게 결혼도 하시고 좀 그런 편이어서 이제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 뭔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다가 나중에 늦게 결혼해서 아기를 좀 늦게 낳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일찍도 결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큰 주변 사람들도 다 40세 넘어서 아기 낳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도 되는구나 했어요, 요즘에. 4번이요. 그러니까 4번에 한 개에 200원인 사탕, 한 개에 300원인 초콜릿을 합하여 10개를 샀는데 문제에서 어쨌든 사탕을 몇 개 샀냐고 했으니까 미지수를 사탕의 개수로 놓을게요. 초콜릿 개수 말고 사탕 개수를 x로 놓을게요. 산 사탕을 x개라고 놓은 거고, 그러면 초콜릿은 y라고 해서 굳이 다른 문자를 만들지 않고 합하여 몇 개 샀대요. 10개 샀다고 했어요. 그럼 초콜릿은 전체 개수 10에서 사탕의 개수 x를 뺀 것, 즉 10-x가 바로 초콜릿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400원을 냈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워볼게요. 한 개에 200원인 사탕인데 x개 샀으니까 200 곱하기 x가 바로 사탕을 지불한 가격, 사탕을 사면서 지불한 가격. 그 다음 초콜릿이요. 한 개에 300원인 초콜릿인데 바로 몇 개를 샀냐면 10-x개를 샀으니까 한 개의 초콜릿 가격에다 초콜릿 개수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두 가격의 합이 2,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탕을 낼 때 지불하는 가격이고 초콜릿을 낼 때, 살 때 지불한 가격이에요. 더해서 2,400원. 그러면 이거 방정식 풀어서 사탕은 몇 개를 샀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39세면 진짜 되게 젊으시다.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만 내야 돼서 문제 오늘은 숙제를 좀 문제를 골라서 내줄게요. 딱 정확하게 몇 페이지라고 안 떨어지고 문제가 골라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200x가 있고 이 300을 분배 법칙으로 괄호 안에 있는 것에 다 곱해줘야 돼요. 200x 플러스 300에 10 곱해서 3000, 다음 300에 마이너스 x 곱해서 마이너스 300x는 2400. 그러면 200x, 300x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x고, 그 다음에 여기 3000 이항에서
2400 마이너스 3000을 하면요 마이너스 60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냥 생각해보면 부호 똑같으니까 100에다 6 곱하면 600이죠. 그래서 x값은 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초콜릿 4개, 사탕 6개를 샀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사탕 6개, 초콜릿 4개를 샀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확인까지 해보고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탕 200원짜리인데 6개 샀으니까 1200원, 초콜릿 300원짜리인데 4개 샀으니까 1200원, 2400원이 맞아요. 따라서 사탕은 6개를 구매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4번 유형까지만 했고요. 개념 노트에는 더 많이 썼는데 이거를 연습한 거 없이 그냥 숙제로 내면은 잘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오늘 숙제를 배운 유형까지만 일단 낼 거예요.